영등포 경찰서 조사실 책상 위에는 노란 편지 봉투와 병원 전상 기록, 그리고 간병급여 이체 내역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 앞에서 한경주는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여기 서류 다 있어. 명확한 거 좋아하잖아. 새엄마 한경주의 도발에 이서영은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명확한 거 좋아하는 제가 기록과 절차가 맞는지 명확히 확인했죠. 그 순간 경주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서류들이 한 장씩 넘겨지는 동안 희생으로 병든 남편을 정성껏 돌본 아내의 이미지는 명확한 증거라는 빛을 만나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부평의 공설 납골당, 유리문이 닫히자 바깥의 봄비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아버지는 생전에 서영아, 그만하렴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이 서영과 새엄마의 갈등을 멈출 방패라 믿었지만 서영에게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줌마가 제 용돈을 다 가져갔어요. 뭐? 서영아, 그만하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함부로 하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아줌마라고 부를 거야? 아버지 이 정도는 거듭된 가정의 불화를 모두 서영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마 말로는 내가 오히려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댔다던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안타까운 표정으로 부녀의 다툼을 바라보던 새엄마 경주는 여보, 서영이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냥 제가 용돈 줬다고 생각할게요. 사고 싶은 게 많을 나이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정 많은 엄마를 연기하는 경주를 향해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애벌은 나빠지게 자꾸 그런 식으로 감싸고 돌지 마. 그러니까 이런 못된 거짓말을 하지. 당신은 너무 물러터졌어. 이 정도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던 서영에게 19살 억울했던 수많은 날들 중 하나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서영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늘 새엄마의 편에 섰습니다. 그 모습은 서영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상황을 겪던 어느 날 서영은 쫓겨나듯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짐가방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서영에게 아버지는 말했죠. 변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니 이게 최선일 수밖에. 반성하고 엄마에게 잘할 결심이 선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바보처럼 속기만 하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경주가 서영의 엄마가 되기 전까진 나름 인자한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영정사진과 알 수 없는 서류 2장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엄마 한경주는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경주씨.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내 평생 자네만큼 헌신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한경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편안하게 보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답했죠. 서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늘 인자함의 가면으로 슬픈 표정 연기 솜씨가 일품이었던 새엄마. 하지만 오늘 그녀의 연기는 달랐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차갑고 건조한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정도 씨가 행복하게 가셨을 거야. 부디 마음 잘 추스르게라고 위로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더욱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슬픔의 시간 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난 순간 한경주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복의 옷깃을 정리하며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자함의 가면으로 슬픈 표정의 연기 솜씨가 일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분하게 아니 차갑고 서늘한 감정만이 느껴졌습니다. 경주는 손에 든 흰 봉투 2장을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의 모서리에서는 향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비틀리며 미소를 가장한 조소를 지으며 말했죠. 내 아빠 간병비 정산 합의서야. 그동안 아빠 병간호도 넌 제대로 한 적 없었으니 딴 말은 할 것 없어. 내 빈자리를 내가 다 채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내가 설마 아빠가 남긴 재산에 눈독이라도 들이는 건 아니겠지? 내 아빠와 살면서 겪었던 고생이나 희생은 굳이 말하지 않을게. 말도 안 되는 욕심은 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렇지? 경주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속에는 일말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듯한 태도였죠. 서영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구청의 취약계층 전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서영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서류를 다루고 숨겨진 기록을 찾아내는 일이 그녀의 직업이었죠. 그런 서영의 눈에 봉투 속 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간병인 급여월 2천만 원. 서영은 그 터무니없는 숫자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름란에 적힌 윤하영이라는 낯선 세 글자를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봉투의 2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입원 중인 기간에 계좌에서 5억 원의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이 안 되는 기간 안에 말이죠. 한경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랑 치료비 때문에 돈을 썼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너도 알다시피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재테크를 잘해서 그나마 현금이 좀 있긴 했지만 병원비.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부족하면 부족했지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니까 그런 표정은 지을 것 없어. 이제껏 고생했던 내가 좀 불쾌해지려고 하네. 서영은 말도 안 되는 경주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외면하고 밀어낸 건 아빠와 새엄마일지라도 아버지의 간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새엄마의 계획적인 의도임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래, 이제 와서 따져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모든 건 아빠가 원한 삶이었잖아. 그깟 돈 애초에 관심도 없었으니 저 여자가 어떻게 하든 이제 난 신경 안 쓸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기에 서영은 경주의 황당한 말들에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려는 순간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정만수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서영아, 잠시만. 정만수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서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봉투였지만 봉투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정만수는 봉투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전해달라더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낡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영은 첫 장을 읽자마자 숨을 멈췄습니다. 서영아, 이 편지가 너에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구나.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못난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내의 말에 속아 너를 내쳤을 때 얼마나 내가 한심하고 멍청했는지 그때는 몰랐단다. 모질게 너를 내쫓았으니 나를 찾지 않는 너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 이 못난 아빠는 아픈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 우리 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모진 일을 당했을지. 아내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서영이 내가 했던 말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이제 내게 남은 건 병과 너를 향한 미안함 뿐이야. 염치 없지만 내게 간절히 부탁할게.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이 엉망진창인 현실을 바로잡아다오. 악마 같은 여자에게 모든 걸 빼앗길 걸 생각하니 아빠는 눈조차 제대로 감을 수 없을 것 같구나. 서영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내의 악행을 멈추게 해주겠니? 해준 것도 없는 아빠가 이런 부탁을 남기고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하고 사랑한다. 종이 위에 번진 잉크 자국을 손가락으로 훔치자 오래된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울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서영은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상처와 마지막 순간에야 진실을 깨닫고 후회했을 아버지의 고통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학대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꼬집기 같은 소소한 상처에서 전신에 멍이 들었다는 내용까지 차마 믿을 수 없는 진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값과 사치, 그리고 재산 은닉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원망했던 만큼 아버지 또한 자신을 향한 미안함과 후회 속에서 고통받았다는 것을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외면하고 미워하려 했지만 그래도 서영은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서영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생각을 했죠. 아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다른 건 몰라도 정확한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밝혀야 한다고 말이죠. 서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나 슬픔에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간병비 합의서, 간병인 윤하영,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서영은 모든 것을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이라는 이름의 폴더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단한 다짐이었습니다. 잠시 뒤 구글 캘린더와 병원 앱 기록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 기간과 경주가 언급한 간병인 급여 이체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서영은 기록들을 엑셀 파일로 옮겼습니다. 복잡한 표와 그래프들이 그녀의 손에서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은 증언 수집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한경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문객들에게 보여주던 슬픔 대신 차가운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피하니? 서영은 얼버무렸습니다. 시간을 좀 두고 확인해 보고 싶어요. 경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뭘 확인하겠다는 거지?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비췄던 내가? 서영은 한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말은 똑바로 해요. 제가 병원 방문하는 걸 싫어하셨잖아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아, 그런 걸 핑계라고 하는 거야. 서영은 더 이상의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 본론을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윤하영이라고 적혀 있던데 그분은 누구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간병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서영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적이 깨지자 경주는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빠 버리고 집 나간 주제에 뭘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서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원망이 다시 한번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버지의 편지 속 문장들을 떠올리며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눈앞의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경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굳게 다물린 입술이 비틀리고 날카로운 눈빛이 탁자 위 서류에 박혔습니다. 이서영 전현희,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경주는 이대로 서영이 시간을 끌게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을 끌수록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결국 경주는 서둘러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영이 서명을 거부하자 그녀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합의서에 서영의 서명을 허위로 만들어 상속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은 증언 수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아버지의 옆집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으며 증언했습니다. 아이고, 서영아, 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렇게 연락을 하는구나. 20년 가까이 알며 지냈던 사이였기에 박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평소 모습에 대해 말했지요. 늘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다니던 모습, 아버지의 간병인이라 말하던 젊은 여자가 경주와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집에 들어가던 모습을 말했습니다. 못 보던 젊은 여자가 집에 거의 매일 들어가더라고. 나중에 그 여자가 내 아버지 간병인이라는 걸 알았지 뭐니? 젊은 간병인, 윤아영. 서영은 그 이름 석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박 할머니의 증언은 경주가 간병에 전념했고 실력 좋은 간병인을 고용했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정만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서영아, 아버지의 마지막 한 달은 내가 지켰어. 간병인? 그 여자는 코빼기도 안 보였어. 그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찍어둔 병실 사진과 메모를 서영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아버지의 증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마지막에 혼수 상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영은 깨달았습니다. 월 2천만 원이라는 간병비를 지급했다는 날짜는 아버지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요. 이를 바탕으로 서영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찾아갔지요. 보험 수익자 변경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망보험 수익자를 새엄마 단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영의 요청을 듣고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의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담, 녹취 기록과 고지 절차,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서영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주변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증언으로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주는 서영이 자신을 고소하리라 예상하고 먼저 가족사 프레임을 이용해 연기를 했죠.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민센터를 찾아가 자신들의 가정사를 마치 서영이 악의적으로 꾸며낸 일인 것처럼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서영이가 아빠를 버리고 집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 재산에 눈독을 들이네요. 친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5년을 함께 살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돈이 뭔지 정말 슬프네요. 경주의 교활한 전술에 주민센터 직원들은 물론 아버지의 지인들까지 경주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차가운 시선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10년 전 쫓겨나듯 집을 떠나던 그때처럼 다시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죠. 그렇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영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어르신들의 조언에 증거 정황을 명확히 들며 반박하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혼란과 함께 서영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새엄마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 현황 또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날들이었지만 곧 끝이 보인 거라는 희망이 자리할 때쯤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영 씨, 큰일 났습니다. 한경주 씨가 이미 상속 절차를 진행했어요. 서영 씨 이름으로 된 합의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더군요. 당장 막아야 합니다. 서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경주의 악행이 더 이상 짐작이 아닌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부탁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녀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더 강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박영자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윤아영의 존재를 추적하던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서영 씨, 윤아영 씨는 한경주 씨의 친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영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새엄마가 그토록 자신을 몰아내고 윤아영을 숨겼던 이유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간병인 급여로 위장된 돈이 사실은 친딸을 통해 빼돌린 재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주의 카드 결제일과 간병급여 이체일이 일치한다는 경찰의 말은 그들의 은닉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는 이제 윤아영이라는 이름과 한경주라는 이름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혔던 실타래가 이제서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망설임 없이 경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합의서까지 위조하셨던데요? 서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뭐, 아주머니? 경주는 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짐짓 놀란 척 연기했죠. 뭐, 위조라니? 서영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직접 서명했잖아. 제 서명 아니라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요.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 당장 멈추는 게 좋을 거예요. 서영은 경고했습니다. 경주는 기막힌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작성해 놓고 이제 와서 위조라고 우기는 거야?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아빠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서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기에 감정 소모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주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은 이제 그녀의 결심이 되었죠. 다음 날 서영은 경찰을 통해 윤아영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윤아영에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서영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윤아영이 연락해 올 거라 짐작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예상대로 새엄마의 숨겨진 딸 윤아영이었습니다.
윤아영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서영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이서영 씨, 저 윤아영인데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아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앉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간병인 급여로 돈을 받아서 다시 엄마에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100만 원 정도는 받았지만 나머지는 엄마가 다 썼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도 엄마에게 평생 이용만 당했다고요. 그러다 이번 일까지. 윤아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할머니에게 맡겨져 자신은 숨겨진 딸로 자라야만 했다고. 윤아영은 그런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외롭게 자랐으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 시키는 건 뭐든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필요할 때만 불러서 이용했어요. 처음엔 저도 이게 잘못된 일인지 몰랐어요.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공범이라고.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엄청난 일에 휘말렸구나. 윤아영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윤아영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녀의 이야기는 그동안 서영이 모아온 증거들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윤아영은 경찰에게 직접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아영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축축한 회색빛이었지요. 서영은 윤아영의 마지막 진술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경주의 딸이자 아빠의 재산 은닉에 관련된 사람. 미워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윤아영의 눈에서 읽은 것은 깊은 외로움만 보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던 한경주처럼 윤아영 또한 엄마의 방패막이와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사실이 서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미처 정리되지 못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지만 서영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주의 계좌와 카드 내역은 물론 윤아영의 계좌까지 추적하면서 돈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경주가 고급 백화점과 명품 매장에서 긁어댄 카드 내역은 간병, 급여로 위장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서영이 의뢰한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의 조사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팀은 사망보험 수익자 변경 당시 녹취 기록을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서영의 증언은 보험사기 조사팀의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녹취 파일과 병원 기록을 대조하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곧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녹취 파일 속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상태와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사팀은 녹취 파일이 조작되었거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익자 변경 절차가 불법적인 정황으로 중단되었고 보험금 지급 또한 보류되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이 사실을 즉시 서영의 변호사에게 통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 씨, 보험사에서 수익자 변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불법적인 정황이 발견되어 지급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서영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경주가 도망갈 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경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영, 내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고작 이런 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경찰? 변호사? 웃기지도 않아. 내가 가진 그깟 증거들, 내가 전부 짓밟아 버릴 테니까 기다려. 헌신하며 내 아버지를 돌봤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기대해. 하지만 한경주의 악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악행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그녀를 향했던 동정 여론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그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시선에 다시 주저앉았겠지만 이제는 당하기만 하던 어린 그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영은 아버지의 친구이자 마지막을 지켜주셨던 정만수 아저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영아, 내일 시간 있니? 내 아버지 유품 정리를 하다가 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날 서영은 아버지의 비밀 창고를 찾았습니다. 아저씨는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숨겨둔 거라고 하더라. 아무도 모르게. 상자 안에는 서영이 어릴 적 썼던 일기장들과 아버지가 찍어둔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9살 서영과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한 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죠.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빈자리는 늘 외로웠기에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새엄마에게서라도 사랑받고 싶었던 서영의 마음은 결국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몰래 찍어둔 서영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어느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진정으로 미워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다만 한경주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외면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글의 진심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단순한 몇 글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고통과 후회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를 쫓아낸 뒤에도 아버지는 늘 걱정을 많이 했어. 그래도 뭐 여자에게 속아 딸에게 못할 짓을 한 건 사실이니까. 아저씨의 말에 서영은 아버지를 향했던 지난 10년간의 원망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윤아영에게 연락해 다시 한번 만남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새엄마의 악행에 노란한 피해자와 공범이라는 어색한 관계였지만 지금 두 사람은 한경주에게 똑같이 상처받은 피해자였습니다. 서영은 먼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영 씨, 괜찮아요? 혹시 힘들면 언제든지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아영 씨에게 저는 연민이 느껴지네요. 윤아영은 고개를 들고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영의 진심 어린 말에 윤아영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영의 소송은 더 이상 돈과 재산에 대한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한경주에게 빼앗겼던 아빠를 되찾는 과정이었지요. 그녀는 아버지의 편지를 수첩에 끼워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점차 아버지의 지인들, 그리고 뜻밖의 동반자 윤아영과의 연대로 이어지면서 그녀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영등포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공기 속 한경주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하찮은 장난감을 보듯 서영에게 향했습니다. 여기 서류 다 있어. 명확한 거 좋아하잖아. 내가 내 아빠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간호했는지 이 모든 게 증명해주고 있는데. 한경주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조소 섞인 그 말투에 서영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명확한 거 좋아하는 제가 기록과 절차가 맞는지 명확히 확인했죠. 모든 서류를 다. 서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란 편지 봉투, 병원 전산 기록, 그리고 간병급여 이체 내역과 보험 관련 부정 내용을 나란히 펼쳐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한경주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가면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경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병원 기록과 간병급여 이체 내역, 그리고 윤하영의 진술이 담긴 서류가 연달아 펼쳐지는 동안 희생으로 병든 남편을 정성껏 돌본 아내의 이미지는 명확한 증거라는 빛을 만나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경주의 눈빛은 이제 오만 대신 혼란과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상속 절차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한경주가 자멸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거듭된 위증과 거짓말은 윤하영의 상세한 진술과 서영이 수집한 증거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경주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과 진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안도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시작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완벽하게 이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터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한경주의 최후를 직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의 대면 이후 한경주는 더 이상 서영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허위가 드러난 뒤에야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졌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법정 공방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들과 윤하영의 일관된 진술은 그 어떤 반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경주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정당한 상속자인 서영에게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서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돈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10년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슬픔을 삼켰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의심했던 아픈 기억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영은 외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쫓겨나듯 왔던 그곳에서 할머니는 서영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은 여전히 따뜻했죠. 서영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동안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서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영아, 애썼다. 이제 다 괜찮아. 그 말에 서영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온전히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윤하영과의 관계도 발전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서영은 윤하영에게 다시 한번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아영은 머뭇거렸지만
서영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결국 응했고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윤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제 욕심 때문에 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윤아영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아영 씨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영 씨도 결국 희생자였으니까요. 우리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요. 알았죠? 서영의 말에 아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영은 그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아버지의 유산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소외된 이웃에게 기부를 시작했고 가슴 벅찬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맑은 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픈 기억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은 끝났지만 서영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잃어버린 희망을 찾아주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해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또 다른 가족인 아영이가 굳건히 함께하고 있었습니다.